초등학교 교감, 퇴직 후 6개월 만에 아내 몰래 대리운전 시작한 사연. 여러분, 혹시 은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은 드디어 일에서 해방이다.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야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처럼 훅 다가오곤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다거나 무엇보다 일이라는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죠. 오늘은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6개월 만에 아내 몰래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이분을 잠시 김교감 선생님이라고 불러볼게요. 왜 굳이 몰래 그것도 대리운전을 시작하셨을까요? 그리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은퇴라는 게 꼭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김 교감 선생님의 사례 역시 경제적 정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통해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김 교감 선생님의 몰래 대리운전의 진짜 이유. 이분은 58세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임을 했어요. 일단 현직에 계실 때에는 주위에서도 존경을 많이 받았고 후배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인기 많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공무원 연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당장 막막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심심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쯤 일어나 교직 생활을 하고 학생들과 부딪히며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하루가 텅 비어버리니 몸은 편한데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부인께서는 집에서 좀 쉬면서 취미도 즐기고 나랑도 시간 좀 보내면 되지 라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30년 넘게 매일 학교에 출근하던 몸이 갑자기 멈춰 선이 오히려 불편해지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경제적 압박도 조금씩 생겨났어요. 40 넘어 집을 장만하고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죠. 연금이 있다고 해도 세금, 보험료, 생활비 등을 제하면 쓸 돈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던 겁니다. 부인은 무리 없이 살 수 있지 않느냐? 고했지만 김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앞날이 막막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이 요새 대리운전도 괜찮다더라. 시간대 맞춰서 일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사회생활 끊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귀띔을 해줬는데 그 말이 귀에 콕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인에게 그냥 얘기하고 당당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은퇴 후 제대로 쉬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자격지심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인께는 비밀로 하고 일단 용기를 내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집에서 응원을 받았다면 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퇴직 전에 나 돈 벌러 나가야겠다 라고 말했을 때 부인이 굳이 말리지 않았다면 대놓고 반기지도 않았대요. 그냥 좀 쉬지 왜 벌써부터 나가서 일하냐라는 반응 정도?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생겼고 결국엔 몰래 시작해버린 거죠. 2. 은퇴 후 사회적 단절이 가져오는 문제. 2.1 첫 번째 사례 55세 정부청사 공무원 헛헛함이 불러온 은둔. 김 교감 선생님 이야기처럼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나면 사람들과 연결된 끈이 한순간에 끊어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 55세는 퇴직과 함께 전화나 연락이 거의 뚝 끊겼다고 합니다. 재직 중에는 문서 결제하느라 회의 참석하느라 전화가 끊이질 않았었는데 퇴사하니 딱히 연락할 일도 연락해 오는 사람도 없어졌죠.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히 쉴 수 있잖아 라고 말하지만 박 씨 본인은 점점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박 씨는 가끔 아내가 권유해서 친목 모임에 나가긴 했지만 예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느끼지 못했고 대화 주제도 달라진 데다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점차 은둔형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퇴직 후
사회적 단절감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퇴직 전에는 일이 주는 성취감과 함께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2.2 김교감 선생님이 대리운전을 택한 이유. 심심함과 외로움 교직 생활 중 만나던 사람들과 대화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대리운전을 하면서라도 사람들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경제적 이유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자존감 회복 아직 나도 일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분은 몰래 대리운전을 하면서 퇴직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게 됐어요. 좋은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인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 은퇴 후 재정 문제의 함정. 3.1 두 번째 사례 59세 시청 공무원, 연금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59세의 시청에서 퇴직한 이모 씨 이야기예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은퇴 후에도 생활이 충분할 거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금 보험료 자녀 지원금 등으로 꽤 많은 금액이 고정 지출로 빠져나가더랍니다. 연금이 들어와도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죠. 게다가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휴가도 제대로 못 갔다며 한껏 여행을 즐겼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몇 달 지나니까 내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이 모 씨는 은퇴 전에 퇴직금연금이면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 큰 실수였다고 고백했어요.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매달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고 고정 지출은 얼마가 나가는지 예상 외 지출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꼭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3.2 김교감 선생님이 맞닥뜨린 재정 상황. 자녀 교육비 이미 결혼해 독립한 자녀가 있든 없든 여차하면 부모가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집 관리비나 유지 보수 비용, 살던 집에 갑자기 누수가 생기거나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하거나 매달 드는 유지 비용을 은퇴 전에 누가 미리 계산해 볼까요? 건강 문제 50대 후반이면 슬슬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지출은 생각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지출들을 차근차근 세워보면 아무리 공무원 연금이 있어도 빠듯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김교감 선생님도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컸겠죠. 4. 은퇴 후 자존감 회복의 중요성. 4.1 세 번째 사례 62세 소방서장.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62세의 소방서장으로 정년 퇴직하신 유모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퇴직 후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내가 무슨 봉사를 하나. 그냥 집에서 쉬지 하고 쑥스러워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도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구나라는 자존감을 다시 찾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퇴직 후 우울감을 봉사활동으로 상당 부분 해소하셨다고 해요. 은퇴 후에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삶의 활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허송세월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스로를 태물처럼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4.2 김교감 선생님이 다시 웃게 된 계기.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술 마시고 기분 좋아진 분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 말 못할 사연을 털어놓는 분도 있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김교감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교사라는 명확한 직분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게 없어져서 무기력해졌던 마음을 대리운전을 하면서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갈등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부인도 이 양반이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도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5.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 그럼 김교감 선생님 사례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재정 설계.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막연히 안심하지 마시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숫자로 적어 보셔야 합니다. 고정 지출,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최대한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새로운 역할 찾기. 은퇴 후에도 일을 찾을 수 있다면 좋고,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서라도 내가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우울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가족과의 대화. 은퇴와 관련된 계획이나 고민을 미리 가족과 소통해 보세요. 김 교감 선생님처럼 혼자 소갈이 하다가 몰래 뭘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건강 관리. 50대 후반이 넘어가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니까요. 규칙적인 운동, 식단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죠. 인맥 유지. 은퇴 후에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6. 마무리하며. 사실 은퇴라는 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해야 하는 이벤트예요. 그런데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공무원은 연금이 있잖아.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들로 막연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막상 닥쳤을 때 갑자기 불안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김 교감 선생님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연금도 있고 명예롭게 퇴직했으니 좋겠다라고 할 수 있어도 본인은 그 안에서 정체성 상실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 아직 괜찮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고 사회와 끈을 이어주는 활동,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꼭 필요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은퇴가 멀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테고 이미 은퇴를 해서 김 교감 선생님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드렸으면 해요. 퇴직 후 6개월 만에 아내 몰래 대리운전이라는 자극적인 설정 뒤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은퇴 후의 정서적, 경제적 고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퇴가 코앞이라면 미리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는 데에 용기 내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은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인생 2막을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